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확률의 뜻, 확률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확률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확률이란 이런 거야. 뭐냐면, 자,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 같은 조건 아래에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해. 사실 선생님이 경우의 수 하면서 실험이란, 수학에서 기껏해야 실험이란 뭐라 그랬어? 주사위를 던진다. 또는 동전을 던진다. 실험이라 봤자 그 정도. 그치? 자, 또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뽑는다. 막 이런 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뽑는다. 이거 실험이야. 근데 어쨌든 이런 실험이나 관찰. 관찰은 주사위 던지는 게 실험. 본다. 관찰. 동전 던진다. 실험. 본다. 관찰. 카드를 뽑는다. 실험. 본다. 확인한다. 관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같은 조건 아래에서야. 그래서 같은 조건 아래에서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가까워지는 일정한 값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뚱맞게 선생님 갑자기 상대 도수요. 이거 들어본 듯한데 갑자기? 상대 도수는 옛날에 우리가 그 자료에 정리할 때 상대 도수는 뭐냐면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그 계급의 도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 도수가 가까워지는 이 일정 값을 확률이라고 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을 100번 던졌어. 내가 전체 횟수 표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전체 횟수, 그 앞면이 나온 횟수. 내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 내가 전체 100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49번 나왔어. 내가 동전을 200번 던졌는데 앞면이 100번 나왔어. 동전을 한 300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149번 남았네. 동전을 400번 던졌는데 동전의 앞면이 한 201번 정도 나왔어. 그럼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전체 상대 횟수가 가까워진 일정한 값이라고 했는데 사실 전체 횟수가 100번이고 앞면에 나온 횟수가 49번. 전체 나온 동전을 던진 횟수가 200번인데 앞면에 나온 횟수가 100번. 이 정도면 상대 도수가 잘 봐. 여기서는 전체 도수분의 이 계급의 도수, 던진 횟수분의 앞면이랑 횟수 이렇게 하면 얘가 2분의 1. 사실 100분의 49 그리고 여기서 400분의 200을 하면요. 이게 400분의 200. 200이 2분의 1에 가까워지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 상대 도수가 가까워진 일정한 값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근데 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없어. 100번 누가 400번 동전을 던지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적으로 확률을 이런 거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잘 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저건 그냥 확률의 정의일 뿐이야. 아, 이런 의미, 이런 걸 확률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자, 그 이것도 조건 똑같아.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그랬는데 같은 조건 하에서 실험을 반복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실 실제로 확률을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하는구나. 그 실제로 내가 동전을 던졌어. 그럼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가지수는 두 가지야. 왜?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오거나. 그치? 그럴 때 앞면이 나올 확률 하면 앞면에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1이거든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분수로 표현을 해. 선생님 그러면 그 사실 이 분수 이거 소수로 나타내도 되잖아요. 또는 백분율, 우리 백분율 아시죠? 백분율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내는데 이 교과 과정에서는 거의 다 분수로 우리가 분수 형태로 확률을 표현할 거야. 어쨌든 근데 확률은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백분율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확률 요거 조금 익숙해져야 되니까 거기 개념 확인도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영화의 장르가 적혀 있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카드 8장이 있어.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을 뽑을 건데, 자, 1번. 코미디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 코미디 어디 있지? 코미디 몇 개 있어? 하나네. 그러면 잡아. 내가 카드를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야. 8장의 카드가 있잖아. 그중에서 코미디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이렇게요. 그러면 판타지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 그랬는데요. 나는 카드 8장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내가 전체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가지 8가지. 이 중에서 판타지가 적혀 있는 카드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판타지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그 확률은 8분의 3이 된다. 이렇게요. 됐죠? 여기서 용어에서 확률 P, 왜 우리가 확률을 P라고 많이 쓰냐면, 우리는 너희들 영어를 잘하는 세대, 그치? 영어 probability의 첫 글자 P를 따서 우리가 확률을 P라고 보통 표시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소리였어.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공 3개, 노란 공 7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 사실 이거 그냥 느낌적으로 알거든. 뭐냐면 선생님 전체 공의 개수는 3 더하기 7 더하기 5개예요. 그치? 이거 중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5가지야. 5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5고 당연히 약분 슝슝 때려서 3분의 1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자, 필수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동영상 잠깐 스탑하고 1-1번 풀어. 그리고 채점하고 그다음에 필수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동전 3개를 던져요. 야, 그럼 동전 1개당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2가지지. 앞면 아니면 뒷면. 그다음에 두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 세 번째 동전도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이렇게 2가지예요. 그쵸? 근데 잘 봐. 요거 이를 더해줄 것이냐, 곱해줄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동시에 던진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표현상에서 동시에 한다. 또는 그리고로 연결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건의 가지수를 다 곱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에서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동전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2개 나오는데 그럼 얘들아 잘 봐. 서로 다른 동전이야. 그럼 뒷면 나오는 경우와 뒤 그리고 앞, 뒤, 앞 그리고 뒤, 앞. 봐봐. 이렇게요. 사실 앞면이 2개 나온다는 말은 앞면 2개, 뒷면 하나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위치만 이렇게 하나씩 자리를 당겨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으로 경우의 수는 3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내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아까 내가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이거 딱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확률은 다 그렇게 계산할 거야. 자, 그래서 2-1번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선생님은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x, y라고 하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기 때문에 x도 y도 1부터 6까지 자연수만 되겠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 그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얘들아 잘 봐. 서로 다른 이 문장 속에서 때 하면 때밀이 수건이 기억나십니까? 아하, 재미없지? 자, 여하튼 이 앞부분이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것은 이런 얘기 왜 해주냐 보면 보통 확률을 구하서 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이렇게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든 경우의 수이다. 잘 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 동시에 던졌냐? 그러면 주사위 하나당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가지. 또 다른 주사위도 6가지. 동시에 그리고 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해야 돼요. 만족하는 XY를 구해야 되겠죠? XY는 선생님 몸노동인가요? 네. 몸노동 하셔야 돼요. 아, 는 여기다 연결하면 좀 그런가? XY는 첫 번째, X가 1일 때 Y 5요. 몸노동해. 그리고 X가 2일 때 만족하는 Y 자연수 없어. X가 3일 때 3일 때 8 채워주면 되니까 Y4. 그 다음에 X가 5일 때 6 채워주면 되니까 Y는 3. 그리고 X가 7일 때 4만 채워주면 되니까 2. X가 9일 때 Y는 1, 이렇게. 근데 얘들아 잡아. 오씨. 이거 아웃 돼야 되지. 왜? 주사위의 누는 6까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허허허. 만족하는 XY는 으로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죠.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물론 약분 슝슝 때려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3-1번도 마찬가지 보고 부등식 만족하는 XY 순서상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풀어보고 채점하고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진도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확률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날 이 확률의 어떤 사건의 확률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일 수밖에 없어. 자, 0은 언제 나오냐면요. 잡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0이 되겠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 되겠죠. 국어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밑에 예를 안 보고 필수 문제 4번을 한번 막바로 풀어볼게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노란색 달걀 4개, 흰색 달걀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달걀 부침을 하라고 주머니에서 달걀 1개를 꺼낼 건데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전체 달걀의 개수는 총 10개가 있고 그중에 노란색 달걀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약분 슝슝 날려서 계산하면 노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돼요. 자, 근데 2번 보세요.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이야. 지금 저기 노란색 달걀 또는 흰색 달걀인데요. 그럼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죠. 그 확률 1 이렇게요. 자, 근데 저 주머니에서 파란색 달걀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파란색 달걀 없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은 0 된다. 이렇게요. 괜찮지? 4-1번, 4-2번도 푸시고 채점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그 3번,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요거 잘해야 돼. 요거 잘해야 돼.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다. 이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다? 그치? 왜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1. 확률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1이라 그랬는데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볼게요. 그 어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10분의 9야. 그럼 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지 못할 확률이요. 어떻게 구하면 돼? 1에서 사실 내가 이거 계산식 쓰지 않더라도 이거 야 어떤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이 10분의 9야. 야 그럼 골을 넣지 못할 확률 얼마냐? 그럼 다들 10분의 1이라고 대답할걸? 그치? 그 10분의 1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에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확률
10분의 9를 빼서 계산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니네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 확률의 의미를 알고는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학구적으로 조금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 마이너스 P다. 이렇게요. 됐지, 얘들아? 그래서 필수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경품 추첨권 100장 중에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첨권이 25장이래. 이 상자에서 추첨권 한 장을 뽑을 때 1.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첨권을 뽑을 확률은 100장 중에서 25장이니까 그 확률 약분 슝슝 때려서 4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첨권을 뽑지 않을 확률, 이 부정문, 부정이라고 하죠. 1에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첨권을 뽑을 확률이다. 이거를 빼시면 돼요. 됐니, 얘들아?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그 확률은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아니다.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러면 반드시 반대되는 사건부터 정확하게 적어. 1 마이너스 4의 배수를 뽑을 확률. 이런 식으로요. 알겠지, 얘들아?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박아 놓으셔야 돼요. 자, 필수 예제 6번.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정형이 나오면 우리가 4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래? 그럼 1에서 4의 배수를 뽑을 확률을 빼면 돼. 이거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봐. 이제 한 단계 응용되면 어떤 형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 있냐면 필수 예제 6번 보세요. 이렇게 잘 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던질 때. 던질 때. 때. 뭐야 이거 왜 이래 화면. 잠깐만요. 자, 필수 문제 6번 보면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했는데요. 내가 모든 경우에서 이때 앞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부터 한번 계산할 거야. 모든 경우의 수는 동전 3개를 던졌어. 그럼 동전 1개당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지. 동시에 그리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요.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온다는 말은요. 앞면이 한 개 있어도 되고요. 또는 앞면이 2개 나와도 되고요. 또는 앞면이 3개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앞면이 1개가 나오는 경우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 1개가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동전 3개 던졌지. 그럼 앞, 뒤, 뒤. 뒤, 앞, 뒤. 그리고 뒤, 뒤, 앞. 이렇게 3가지가 있어. 앞면이 1개 나오는 경우. 자, 그다음에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 뭐가 있냐면요. 앞, 앞, 뒤, 앞, 뒤, 앞. 그다음에 뒤, 앞 이렇게 앞면 2개 나온다. 그 앞면 2개 나온다는 말은 뒷면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그다음에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딱 하나겠지. 앞 이렇게요. 뭐야?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요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 그럼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는 8가지. 그러면 앞면이 적어도 앞면이 1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가지야?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그런데 자, 우리가 앞으로는요.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 적어도 자, 이런 어떤 아이디를 얻을 거냐면요. 반대가 되는 사건을 이거를 생각해서 뺄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야, 적어도 1개가 앞면이 나온다에 대한 이 사건이 반대가 되는 사건은 뭐일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내가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다 하면 가지수가 더럽게 많은데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전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서이 사건을 제외해. 야, 그럼 적어도 1개는 앞면에 나온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사건은 뭘까? 모두.
뒷면이 나온다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딱 하나뿐이 없어. 뒤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8분의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야. 그래서 1에서 8분의 1을 빼면 8분의 7이 나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에서 1에서 이 사건이 반대가 되는 사건의 확률을 뺀다. 이거 반대가 되는 사건은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이게 나중에 전문 용어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얘들아. 고등과정 하면. 어쨌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 사건에 반대가 되는 사건을 찾는다. 그 반대가 되는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6-1번 한번 자, 볼게요. 시험에 출제된 OX 문제 3개의 임의로 답할 때 그래서 임의로 답한다? 찍는다는 소리지? 근데 어쨌든 이때 앞부분이 모든 경우의 수라 그랬어.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볼게요. OX야. 그 한 문제당 내가 답을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한 문제당 두 가지. 그래서 이 세 문제를 모두 이건 시간상으로 동시에가 아니고 세 문제. 첫 번째 문제 풀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풀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힌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사건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 세 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힌다. 그러면 한 문제 맞춰도 되고, 두 문제 맞춰도 되고, 세 문제 맞춰도 되니. 그럼 이거 반대돼. 전체에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뭐야? 모두 틀린다죠. 그래서 모두 틀릴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8가지라고 했어. 그럼 모두 틀리는 경우의 수는요. 틀리고 그거 한 가지뿐이 없어. 그래서 그 확률은 8분의 7이 된다. 이렇게요. 됐죠? 이거 연습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개념 쑥쑥 익히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3번이 조금 자 3번이 조금 한 번만 선생님 한번 건드려줘 볼게요. 1, 2, 3, 4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0일 이하의 확률 그러면 이때 앞부분이요. 자,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이 문제 상황에 맞게끔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이거요. 여기 이 3번 문제에서요.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사건은 4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그랬죠. 그럼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가 되는 거야.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이거 4장 중에서 2장 뽑아요. 그럼 처음에 4장 중에 한 장 뽑고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중에 한 장 뽑을 수 있죠. 그 두 자리의 자연수야. 이거 순서에 상관이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건 이걸로 끝.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네, 1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20일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20일 이하가 나오는 경우의 수요. 그래서 20일 이하인 수는 구하시면 돼. 이거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 하면서 선생님이 20일 이하 만들 수 있는 20일 이하인 수는요. 이렇게 10의 자릿수 가지고 찾으면 돼요. 10의 자릿수가 1인 수요.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10의 자릿수가 1인 자연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돼요. 그 10의 자릿수가 1인 자연수 몇 개? 네, 여기 2, 3, 여기 1의 자릿수에 2, 3, 4, 3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죠? 3개. 그걸로 끝이야. 따라서 자연수는 3개. 2엔산은 이걸 자연수의 3개 이렇게 쓰면 되겠다.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약분 슝슝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끝. 자, 그다음에 이거 왜 스크롤이 잘 안 되지? 어허. 이 문제일세?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기 조금 이거 한번 풀어와 봐. 먼저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풀어보고 싶은 이거 답 먼저 풀어봐. 그리고 맞았어도 선생님이 풀이를 한번 책에 써 놓으시고요. 알겠지? 모르면 당연히 책에다 쓰는 거고. 8번 볼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사실 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 선생님 그랬지? 모든 경우의 수. 때 이 앞부분이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다 모든 경우의 수라고 쓰지 마시고요. 요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해당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뭘까? 이거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맞지? 그럼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요. 교수님이 언제나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냐? 그치? 그럼 이건 그냥 남삼, 여의, 대표 2명. 그럼 이건 5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5명 중에 1명, 그리고 두 번째는 4명 중에서 1명 뽑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순서에 상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아, 선생님 이건 대표 2명이요. 자격이 같으니까 이거 순서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2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진다. 이렇게요. 그래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선생님,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혀요. 내가 이런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반대가 되는 사건을, 즉, 여사건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야, 2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야. 이거 반대가 되는 사건은 뭘까? 2명 모두 남자가 뽑힌다는 소리죠. 그러면 2명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요. 생각해봐. 선생님 이거요. 2명 모두 남학생 뽑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의 수는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는가? 요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남학생 3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야. 그럼 처음에 3명 중에 1명, 그리고 두 번째는 2명 중에 1명. 이건 역시 순서에 상관이 없죠. 2명이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이 2는 2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굳이 2 곱하기 1 이렇게 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2명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3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 뽑힐 확률은 1에서 2명 모두 남학생이 뽑힐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가 된 사건, 즉 여사건을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언급하라 그랬죠. 그래서 1 빼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0가지 10분의 2명 모두 남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볼게요. 모양과 크기와 같은 빨간 공 8개, 파란 공 X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 5분의 4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 잘 봐. 그냥 전체 공의 개수 8 플러스 X. 근데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이 중에서 빨간 공 8개. 그 확률이 5분의 4다. 이거 한 줄짜리 식으로 정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4가 8이 될 때 2를 곱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분모에도 2를 곱한 결과가 돼. 즉 8 더하기 x가 10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x의 값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0번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채점 싹 하기. 틀린 것도 고치기. 스톱 시켜놓고 작업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확률의 계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확률의 계산은 경우의 수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 잘 봐. 자, 1번. 사건 A 또는 사건 B. 이거 경우의 수 했는데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라 했죠. 확률도 마찬가지야. 이 조건이 똑같아.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일어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요. 됐어요? 응. 그래서 또는 이거나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확률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념 확인은 내가 건너뛰고 물론 여러분들은 풀어서 맞춰야 돼. 자, 난 필수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한 장을 뽑는구나.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그랬는데요. 야,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0분의 4의 배수 이 안에 7개 있어요. 4, 7, 28. 그쵸? 그 다음에 9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 9, 27. 9의 배수는 3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9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0분의 3이에요.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4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니까 또는이니까 더하면 된다. 그래서 30분의 10 해서 약분 슝슝 이렇게요. 됐지? 자, 그 다음 선생님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경우가 나오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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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선생님 경우에서도요. 동시에 또는 그리고 라는 말이 나오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했으니까 확률도요. 곱하나요? 네, 그건 돼요. 자, 필수 문제 2번 막바로 풀어볼게요. A 주머니는 모양과 크기 같은 빨간 공 5개, 파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대요. A 주머니하고 B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낸대요. 그럼 A 주머니에서 공 한 개 꺼내고 그리고 B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 그치. 벌써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 느껴? 자, 그러면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그리고 라는 뜻이잖아. 그럼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얼마야? 9분의 5요. 그리고 곱해야지.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다. 그래서 계산하면 72분의 25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요. 두 주머니에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A 주머니 빨간 공 나올 확률은 9분의 5. 그리고, 그쵸. 그리고 B 주머니에서도 빨간 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확률은 8분의 3. 이건 약분 좀 되겠네? 슝슝 이렇게요. 그래서 그 확률은 24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요. 별로 어렵지 않지? 음. 자, 그러면 필수 문제 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명중률이 각각 8분의 3, 9분의 7인 명중률이 뭔지 알지? 맞출 확률이라는 소리야. 관역을 맞춘다야. 자, 두 학생이 동시에 하나의 관역에 화살을 쏠 건데요. 두 학생 모두 관역을 맞히지 못할 확률이야. 그러면 명중률이 8분의 3인 학생 맞추지 못할 확률. 빼면 되겠죠? 또 다른 학생도 맞추지 못해요. 1 마이너스 9분의 7. 둘 다 못 맞춰야 돼. 그럼 그리고로 연결되는 거야?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야? 네. 앞에 학생, A 학생 못 맞춤. 그리고 뒤에 학생도 못 맞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빠른 암산, 약분 슝슝. 3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적어도 한 학생은 관역을 못 맞춘다. 관역을 맞춘 학생. 맞출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내가 그랬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가 되는 사건을 생각해라. 그치? 그러면 1 빼기. 적어도 한 학생은 관역을 맞춘다에 대한 반대가 되는 사건. 여 사건은 뭐야? 둘.
두 학생 모두 마치지.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맞히다, 맞추다. 뭐겠다. 맞히지 못할 확률.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두 학생 모두 맞추지 못해요. 그거 위에 36분의 5라고 구해놨지만요. 이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얘도 못 맞춰. 그리고 뒤에 얘도 못 맞춰.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36분의 5 빼서 그 확률은 36분의 31 이렇게 된다. 됐죠? 그래서 3-1번은요. 이런 식의 여사건, 즉 반대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 표현 정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잠깐 스탑시키고 문장 생각해봐.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쭉쭉쭉쭉 그냥 적지 마시고 특히 동동 씨, 생각해봐. 잠깐 스탑시켜놓고 선생님 풀어볼게. 적어도 한 명은 합격한다? 그럼 이거 반대가 되는 사건, 즉 여사건은 두 사람 모두 합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못할 확률이라고 딱 박아주셔야 돼요. 계산은 여러분께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연속해서 꺼내는 경우의 확률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서 확인해. 그리고 다시 넣어. 그럼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치? 자, 2번.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경우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 없으니까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준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오, 좋아.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얘가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양과 크기 같은 흰 바둑돌 2개, 검은 바둑돌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을 1개 꺼냈대. 그렇구먼. 자, 이 주머니에서 바둑돌 1개를 더 꺼낼 건데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래. 자, 이미 나는 이 주머니에서 흰색 바둑돌 하나 꺼낸 거야. 내 손에 흰 바둑돌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주머니 안에 돌 몇 개 나와 있을까? 네, 7개 중에서 내가 흰 바둑돌 꺼냈으니까 주머니 안에 돌은 흰색 1개, 검은색 5개 해서 총 6개 들어있는 거야. 자, 1번. 처음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는데 그럼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야, 내가 흰 바둑돌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그냥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2번. 처음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내 손 안에 흰 바둑돌 하나 있어. 그럼 주머니 안에 바둑돌 총 6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주머니 안에 바둑돌 총 6개 있어. 그중에 흰 바둑돌 몇 개 들어있니? 1개 있어. 왜? 흰 바둑돌 하나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처음에 꺼낸 흰 바둑돌을 다시 넣지 않고 두 번째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문제를 풀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야. 필수 예제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문제 4번.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공 2개를 연속해서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해서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자, 처음 꺼낸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 그럼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 처음에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6이죠.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럼 그 다음번에 두 번째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그냥 다시 9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산수할 때는 이 상태에서 약분을 형성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해서 그 확률은 9분의 4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 근데 2개 모두 빨간 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처음에 내가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9분의 6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네. 전체 공은 자 빨간 공 이미 내 손 안에 하나 있어. 그럼 주머니에 빨간 공 몇 개 있어? 5개 남게 되는 거고 파란 공은 여전히 3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다. 그래서 그 확률을 곱하는데 약분 슝슝 3분의 2. 2하고 8하고 또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확률은 12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4-1번도 한번 풀어서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 그 뒤에 스텝 1 쏙쏙 개념 기르기를 쭉쭉쭉쭉 다 풀어보세요. 동영상 스탑시키고 다 풀고 채점해. 그리고 모르는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선생님 몇 문제 풀어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동영상 보세요. 그 3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두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앞부분이 모든 경우의 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 수 있는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사건은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그래서 이거 처음에 10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1, 2, 3, 4,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요. 0까지 포함한 5개 숫자 중에서 10의 자리에서 사용한 하나의 수를 제외한 4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16개다. 자, 13 이하이거나 40 이상일 확률 그랬는데요. 13 이하인 자연수는 사실 이거는 그냥 못노동 하는 게 낫겠다. 1, 0, 1, 1 안 되죠. 1, 2. 2하니까 13까지. 도로 3개. 그럼 40 이상인 자연수는 얘도 그냥 몽동인데? 40 이상이니까 40부터 40에 뭐야 미얀마 그치? 도로 4개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이거나 또는이야 13 이하일 확률은 16분의 3 40 이상일 확률은 16분의 4 또는이니까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중률이 각각 3분의 1, 4분의 3인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쏘았을 때 목표물의 총에 맞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상황을 먼저 생각해봐.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목표물을 쐈는데 목표물이 총에 맞을 확률은 적어도 한 사람이 맞힐 확률하고 똑같은 거야. 맞힐 확률하고 똑같다. 그럼 내가 그랬지.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대되는 사건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적어도 한 사람이 맞힌다의 여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반대되는 사건은 두 사람 모두 맞히지 못한다. 맞히지 못할 확률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명중률이란 맞힐 확률이니까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4분의 3에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어떤 오디션에서 준호와 세영이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3분의 2, 4분의 1. 자, 준호는 합격하고 세영이는 합격하지 못할 확률. 이거는 뭐 준호는 합격한다. 3분의 2. 그리고 세영이는 합격하지 못한다. 1에서 합격할 확률을 빼면 되겠죠? 1번은 당연히 질문이 아니었을 것 같아. 약분 슝슝 때리면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반대로 준호는 합격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영이는 합격한다. 이렇게요. 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합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1번하고 2번 상황이 없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 어떤 오디션에서 준호하고 세영이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3분의 2, 4분의 1이다.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이거는 당장 계산을 못 들어가겠지. 그럼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네가 생각해야 돼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합격해?
그러면 준호는 합격하고 세영이는 합격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준호가 합격하지 못하고 세영이는 합격할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요. 됐죠? 그 구체적인 상황. 준호 합격, 세영이 합격하지 못함. 또는 준호 합격하지 못하고 세영이는 합격할. 그래서 준호는 합격할 확률이 3분의 2, 그리고 세영이는 합격하지 못할 확률 이렇게요. 준호가 합격할 확률, 준호가 합격하지 못할 확률은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세영이는 합격해요. 야, 그러면 이 두 덩어리의 이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지. 왜? 이것 때문에. 그치? 이거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준호가 합격하고 세영이가 합격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치? 두 사건이 지금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은 위에 있는 거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자기가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써도 되고 뭐냐면 재성이하고 동주가 각각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해.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재성 성공, 동주 실패. 이거나 재성 실패, 동주 성공할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확률은 이걸로 녹화 끝!